혁명 시대를 맞이해 세계 각국이 미래 신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이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차세대 핵심 기술에 투자해 결실을 맺고 있는 반면 일본은 침체된 시장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허우적대고 있는데요. 엇갈린 시장 대응력에 어떤 격차가 벌어질지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한국의 소식입니다. 최근 국내 연구진이 국제 연구진과 함께 반도체 칩 안에 금속 배선을 분리하는 새로운 소재를 개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울산과학기술원과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기초과학연구원을 포함하는 국제 공동 연구진이 반도체 집적 회로에 사용될 수 있는 초저 유전율 절연체를 개발했습니다. 연구진의 설명에 따르면 합성된 절연체를 사용하면 반도체 회로 간 전기적 간섭을 획기적으로 줄여 소자 미세화가 가능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번에 개발된 소재를 이용하면 소자를 아주 작게 만들 수 있고 메모리와 같은 반도체 칩의 작동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반도체 칩에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정보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 칩 안에 소자 숫자가 늘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더 많은 소자를 넣으려고 소자 크기를 작게 만들면 오히려 정보 처리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반도체 내부에서 전자를 금속 배선 안에만 머무르게 만드는 절연체가 전자를 모으는 성질이 있어 전자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인데요. 반도체 소자가 작아지고 배선 사이 간격이 좁아지면 이러한 현상이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소자의 집적도를 높이려면 금속 배선에서 전자 이탈을 막으면서도 유전율은 낮은 절연체가 필요합니다. 이번 공동 연구팀은 기존 절연체보다 낮은 유전율을 갖는 비정질 질화붕소 소재를 합성하고 낮은 유전율을 갖는 원인을 밝혀냈습니다. 원래 질화붕소는 다양한 결정이 존재하는데 화이트 그래핀으로 알려진 육방정계 질화붕소는 그래핀처럼 육각형의 규칙적인 원자 배치이지만 이번에 합성된 질화붕소는 원자 배치가 불규칙한 비정질입니다. 합성된 물질의 유전율은 1.78로 현재 사용되는 절연체의 유전율보다 30% 이상 낮습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홍성모 연구원은 낮은 온도에서 육방정계 질화붕소가 기판에 증착되는지 연구하던 과정에서 비정질 질화붕소를 발견했다며 이 물질처럼 유전율이 낮은 절연체를 이용하면 반도체 칩의 전력 소모를 줄이고 작동 속도는 높일 수 있어 미래 반도체의 소재로 적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소재는 기계적 강도도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에는 절연체의 유전율을 낮추기 위해 소재 안에 미세한 공기구멍을 넣어 강도가 약했습니다. 그러나 비정질 질화붕소는 물질 자체의 유전율이 낮아 이런 작업이 필요 없고 기계적 강도도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이 물질은 전자의 이동을 막을 뿐 아니라 금속 원자가 반도체 영역으로 침범하는 것을 막는 금속 확산 방지막 역할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 결과가 주목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해당 물질이 상용화된다면 중국의 반도체 굴기와 일본의 수출 규제 등 국내 반도체 산업에 닥친 위기를 이겨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첨단 소재 분야에 있어서 일본을 따라잡고 이제는 오히려 선도하고 있다는 점을 세계적으로 알린 것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가 첨단 소재에서 일본보다 앞서 있는 분야는 또 있습니다. 바로 나노물질 그래핀입니다. 그래핀은 탄소 원자가 육각형 벌집 모양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 들어 주목받고 있는 신소재 중 하나입니다. 금속은 아니지만 전기가 잘 통하며 열 전도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철보다 수십 배 단단하면서도 투명하고 유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핀의 능력을 숫자로 살펴보자면 그래핀은 강철보다 200배 이상 강하고 다이아몬드보다 열 전도성이 좋습니다. 실리콘보다 100배 이상 빠르게 전자를 이동시키고 구리보다 100배 많은 전류를 흐르게 해 꿈의 신소재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살릴 수 있는 분야는 우선 반도체 분야입니다. 실리콘판인 웨이퍼보다 100배 더 빠르게 전자를 이동시킬 수 있어 프로세서와 메모리 성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그래핀의 닫힌 구조를 쉽게 뚫을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면 디스플레이용 막이나 방탄복, 방호복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핀의 뛰어난 열 확산 및 열 전달 능력을 이용해 화재 시 발화점을 낮추는 소재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차 전지 배터리 칩 전체에 그래핀을 사용하여 성능을 높일 수 있으며 자동차 앞 유리온 히터에 그래핀을 발열체로 활용하는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엄청난 사용 범위를 자랑하는 소재답게 이미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앞당기기 위한 핵심 첨단 소재로 인정받고 있는 물질인데요. 세계적인 투자자로 유명한 짐 로저스도 스탠다드 그래핀이라는 회사에 투자하고 양산 설비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을 정도입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미래에 그래핀은 인터넷보다 인류에게 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세계 최초로 그래핀의 실용화학 부분을 주도한 과학자가 바로 한국의 홍병희 교수라는 점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제품이어도 결국 상용화와 돈으로 연결시키려면 대량 생산, 즉 양산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홍병희 교수 연구팀은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반도체 공동연구소의 지원으로 2012년 그래핀 스퀘어를 설립했습니다. 오랜 연구 끝에 높은 품질의 그래핀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고 이를 마치 신문 찍어내듯 연속 생산하는 롤투롤 방식까지 고안해 그래핀 생산 효율을 획기적으로 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재 롤투롤 합성부터 애칭, 전사에 이르는 모든 그래핀 제조 과정에 대한 특허 기술을 보유한 것은 그래핀 스퀘어가 유일합니다. 한국 정부도 그래핀에 대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국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그래핀 사업화 촉진 기술 로드맵을 발표하고 범국가적 차원에서 그래핀 연구 개발을 주도하고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데이터베이스인 스코퍼스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상위 유명 국제저널에 출판된 그래피 관련 논문 수는 미국, 중국에 이어 한국이 3위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6위에 그쳤습니다. 그래핀의 적용 가능 분야가 점차 확대되면서 이에 따라 관련 기업의 매출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정부는 오는 2025년 그래핀 관련 매출이 19조 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그래핀 기술을 신제품에 적용하면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은 2017년 CVD 방식으로 발명한 그래핀 볼 개념을 논문을 통해 공개했는데 이 기술을 최신 스마트폰에 접목시켰습니다. 반면 비슷한 시기 일본에서 들려온 소식은 떠오르는 기술 강국 한국과 저물어 가는 일본 산업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때 이름을 날리던 올림푸스가 카메라 사업을 공식적으로 종료했다는 소식입니다. 일본 기업들은 침체된 카메라 시장에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세계 최대 카메라 브랜드 중 하나였던 일본의 올림푸스가 84년 만에 카메라 사업을 처분한다고 밝혔습니다. 올림푸스 측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혹독한 디지털 카메라 시장이 더 이상 이익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카메라 시장이 위축돼 급기야는 사업까지 접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올림푸스는 지난 3년간 계속 적자를 기록해왔습니다. 특히 올해 초부터 시작된 감염병 사태는 이런 상황을 더 악화시킨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시청자분들도 이러한 소식이 이제는 더 이상 놀랍게 들리지 않으실 겁니다. 스마트폰 카메라의 비약적인 발전이 디지털 카메라 시장을 몰아내고 있었던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체감하고 있던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본 기업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그 안일함이 이러한 결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디지털 카메라의 무게중심이 스마트폰으로 옮겨가면서 2018년 전체 카메라 시장은 2010년과 비교해 84%나 급감했습니다. 영국 잡지 아마추어 포토그래퍼의 나이젤 에서튼 편집장도 올림푸스는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방향을 잘못 잡고 잘못된 결정을 했으며 막다른 골목으로 가버렸다고 평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디지털 카메라 시장의 침체를 미리 예측하고 한 발 빠르게 사업을 정리하면서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삼성은 카메라 시장을 접고 이미지 센서 생산으로 전환한 지 오래입니다. 이 같은 판단은 적중했습니다. 삼성은 최근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 큰 결실을 이루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DSLR 카메라 수준의 모바일 이미지 센서 아이소셀 GN1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제품은 축구, 야구 등 스포츠와 같이 역동적인 장면을 찍을 때도 선명한 이미지 촬영이 가능하며 어두운 환경에서도 1250만 화소의 이미지 촬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여전히 카메라 사업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일본 기업들은 최근의 사태로 인해 판매량이 반토막 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일본 시장조사 매체 BCN에 따르면 5월 일본 미러리스 카메라 판매량은 지난해 5월보다 62%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월 판매량이 지난해 대비 73% 줄어들었던 것을 고려하면 사정이 조금 나아진 셈이지만 여전히 심각한 불황이 이어지는 추세입니다. 구체적으로 캐논의 5월 미러리스 카메라 판매량은 지난해 5월보다 74.2% 줄었습니다. 소니와 올림푸스의 미러리스 카메라 판매량도 각각 60.8%, 61%씩 줄었습니다. 후지필름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2% 줄었습니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신제품을 내놓아 그나마 적자폭을 줄인 셈입니다. 최근 사태로 관광 및 레저 산업계의 어려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디지털 카메라 시장이 살아나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디지털 카메라 시장이 사라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비슷한 시기에 들려왔지만 극명히 다른 한국과 일본의 소식은 미래 산업에서 빠른 기술 개발과 시장의 흐름을 파악한 선제적 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하고 있는데요. 한국 기업들이 앞으로도 일본 기업들을 제치고 세계 시장에서 기술력으로 무장한 독보적인 위치를 지켜나가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잡다한 이슈와 지식들을 재미있고 정확하게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타협 대신 정면 승부를 선택했습니다. 이에 일본의 아베 총리가 크게 당황했을 겁니다. 더욱이 한국은 소재 산업의 독립을 이루어가고 있고 일본 기업들은 수익 반토막에 허덕이고 있죠. 이제는 수출 규제를 철회해도 한국이 절대로 받아주지 않는 입장입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으로 대한국 수출 규제를 시행한 지 딱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한국보다 일본이 더 큰 타격을 받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는 일본 내부에서 나오는 냉정한 평가죠. 앞으로가 더욱 문제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여전히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이번 수출 규제로 인해 일본은 미래 산업에서 완벽히 아웃되었습니다. 이 역시 일본의 언론들이 보도한 것입니다. 일본의 한 유력 언론은 지난 1일 이런 칼럼을 실었습니다. 타격은 고스란히 일본 기업에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분야는 역시 불화수소였습니다. 한국은 불화수소의 국산화를 가장 먼저 추진했습니다.
상당 부분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탓 일본이 가시권에 들어왔죠. 불화소소를 생산하는 일본의 기업들은 매출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1위인 스텔라 케미파의 경우 순이익이 전년도보다 20% 가까이 줄었습니다. 7월에 규제가 시작되었다는 걸 감안하면 앞으로의 하락폭은 더 커질 것입니다. 2위 업체인 모리타 화학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30% 이상 줄었습니다. 두 회사 모두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포토레지스트와 플로우린 폴리이미드의 경우도 공급처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두 소재의 경우 불화수소만큼의 국산화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밀 공정과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생산 라인을 확보하고 있고 해외 기업과의 협력도 이루어지고 있어 머지않아 국산화 성과가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최고의 경제연구소는 이런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한국 반도체의 탈일본화는 일본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이다. 한국 반도체 산업은 계속 성장할 것이다. 일본의 몫이 사라질 우려가 있다. 일본이 사면 초과에 빠진 또 하나의 이유는 한국이 제도적 미비점을 모두 보완했다는 것입니다. 즉, 일본의 규제 명분이 사라진 것이죠. 이런 행위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일본 5대 신문사 중 한 곳이 이에 대해 질책을 했습니다. 언론은 한국이 더 취할 조치가 있는지 고위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관계자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언론은 일본 정부가 전혀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게다가 관계자의 반응은 중요한 사실 하나를 스스로 고백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수출 규제의 이유는 강제 동원 피해자 보상 문제가 맞다. 조치가 끝났는데도 계속 규제를 하는 건 결국 수출 규제가 보복성이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죠. 현재 일본 소재 회사들은 자국 정부가 쌓아 올린 수출 장벽을 넘기 위해 한국행을 택하고 있습니다.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하는 기업이 한국 공장에서 생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일본 불매 운동도 예상하지 못했던 지점입니다. 한 언론은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당국이 한국 정부에 경제적 타격을 주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있다. 바로 일본 경제에 피해가 가면 안 된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경제적 피해는 고스란히 일본에게 돌아갔습니다. 결국 일본은 명분과 진리를 모두 잃었습니다. 이를 일본 언론들이 인정한 것입니다. 아베의 실수가 가지고 온 대가가 매우 큽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